어느 날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연락 올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그날 밤 진짜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먼저요.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엔 그냥 잘생긴 거 아닌가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주변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가 먼저 연락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으로 완전히 풀어드릴 거예요. 직접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 남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대화를 잘 끝내거든. 대화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잘 끝낸다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이 한마디의 심리학적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풀어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잖아요. 그러면 언제 생각이 나냐고요? 심리학자들이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과 있던 시간이 지금까지 경험 중에 가장 좋았을 때예요. 다른 하나는 뭔가 마음속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걸려 있을 때예요. 그 남자는 이 두 가지 감정 상태를 대화 속에서 동시에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식당에 앉아 있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이 안 된 테이블 주문은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계산이 끝난 테이블 주문은 5분도 안 돼서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한 관찰처럼 보이죠? 근데 이 발견이 이후 심리학의 흐름을 바꿔놓아요. 우리 뇌는 완결된 것을 빠르게 잊어요. 처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결되지 않은 것은 계속 의식 위로 끌어올려요.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실생활에서 이 효과를 느껴본 순간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 딱 결말 직전에 끊기면 다음 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경험. 공부하다가 어떤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덮어두면 밥을 먹다가도 그 문제가 자꾸 떠오르는 경험. 이게 전부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뇌가 미완성 상태를 해소하려고 계속 그 정보를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 원리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대화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멈춰요. 제어 작년에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어떤 일이냐고 물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드릴게요. 생각보다 길어서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순간에 여자의 뇌 속에서 미완성 파일이 하나 생겨요. 집에 가는 길에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혼자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올라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카톡을 열어요. 아까 그 이야기 뭐예요? 이 연락이 오는 순간이 그 남자가 만들어낸 순간이에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남자를 더 오래 지켜보면서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남자는 대화 속에 작은 흔적을 남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달에 그 카페 신메뉴 나온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한마디 안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장치가 숨어 있어요. 나중에 여자가 그 카페 앞을 지나가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그 카페 얘기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 남자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 연상 자극이라고 해요. 특정 자극이 특정 사람의 기억과 연결되면 그 자극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이게 강력한 이유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 자동성 때문에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그게 두 사람만의 공유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공유된 기억이 생기면 일상의 자극들이 자동으로 그 사람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또 다른 패턴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상대가 말할 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화할 때 하는 실수가 있어요. 닫힌 질문을 해요. 밥은 먹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요즘 바빠요? 이 질문들에 어떤 답이 나오는지 상상해봐요. 네, 먹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좀 바빴어요. 대화가 계속 닫히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감정이 오가는 게 없어요. 그 남자의 질문은 달랐어요. 요즘 뭔가 새롭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왜 다른지 아세요?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꺼내오는 질문이에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아서 아론이 흥미로운 실험을 해요.
낯선 두 사람을 짝지어서 점점 깊어지는 질문들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넘어가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45분 만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실험에 참가했던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까지 한 사례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대화를 소중하게 느껴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대화를 한 상대를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자가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겹을 더 파고들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경험인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상대가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얼마나 되는지 떠올려 봐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대화는 자기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화의 현실이에요.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희귀하니까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연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남자는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을 얻으려면 칭찬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심리학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뭘 해도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다고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뢰도를 낮게 매겨요. 진짜 반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칭찬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의 말은 처음엔 기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남자는 달랐어요. 뭔가 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의외인데요. 세 글자예요. 근데 이 세 글자 안에 나를 단순히 치켜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있어요. 그게 신뢰예요. 그 신뢰 위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10개의 빈 칭찬보다 훨씬 깊이 꽂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의외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여자를 더 말하고 싶게 만들어요. 더 보여주고 싶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걸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완성 이야기, 연상 자극,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 진짜 반응.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냐고.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몰랐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이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진짜기 때문에 질문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가 말할 때 진짜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 겹 더 파고드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지 않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 이야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진짜로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느껴요. 아주 미세하게 느껴요. 눈빛으로, 질문의 타이밍으로, 반응의 온도로. 진짜 관심에서 나온 행동과 테크닉에서 나온 행동은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테크닉만 따라 해도 어느 정도는 작동해요. 근데 진짜로 상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연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전반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직장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봐요. 뭔가 특별히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반응에 진짜로 반응해주는 사람, 좋은 감정이 가장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대화. 이게 전부예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나는 그냥 대화를 잘 끝내거든.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내는 거냐고.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해요. 가장 재미있을 때 먼저 일어나는 거요. 대화가 가장 좋은 지점에 올랐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이 한창일 때, 그때 먼저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아쉬움이에요. 충분히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더 보여주고 싶었던 내 모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했던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걸려요. 그리고 그 아쉬움이 다음날 아침에 먼저 카톡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해봐요. 대화가 완전히 시들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헤어지면 남는 감정은 아쉬움이 아니에요. 피로예요. 마지막 인상이 피로인 거예요. 그러면 연락하고 싶어질까요? 아니죠.
억지로 연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전부예요.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요.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남자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드러나면서 상대가 가장 좋은 감정 상태일 때 그 감정을 완결시키지 않고 끝내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적 각성 상태에서의 미완결 경험이라고 해요. 좋은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끝나면 그 좋은 감정 그대로 기억에 저장돼요. 그 기억이 혼자 있을 때 자꾸 떠올라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걸 전략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궁금해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증이 생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요. 오늘 이 영상도 여기서 끝낼게요. 딱 좋은 순간에요.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